안녕하세요. 2022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 참가하게 된 전주교육대학교 EI팀의 박재석. 이완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 지킴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완 선생님, 인공지능 방역 지킴이가 무엇이죠?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 지킴이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얼굴 인식 출석 시스템, 마스크 인식, 손세 정제 분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한 과정, 교수학습 과정안, 활동사진, 결과 등을 갈무리하여 이렇게 실물책 그리고 전자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접속해서 전자책과 함께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업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필요성을 토대로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라는 개정 중점을 가지고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AI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와 활용 자료의 풀이 넓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증가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국내 연구 동향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 교원으로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작, 연구하며 여러 플랫폼 중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여 적용, 운영해 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현장 내 방역 인식 제고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교육 현장 내의 학생과 교사입니다. 전면 대면 교육으로 다시 전환된 지금 교육 현장 내에서의 방역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 내 방역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저희 팀은 총 6개의 수업 개발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용 수업을 개발한다. 다.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한다. 라. 하드웨어 접목을 통한 소프트웨어 적용 및 운용의 실제를 경험한다. 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방역 지킴이 로봇을 제작한다. 바. 방역에 대한 학생, 교사의 인식을 개선, 제고한다. 저희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업 개발의 토대를 닦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실과 교육과정 기술 시스템 영역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항목을 추출하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실과 교육과정 기술 활용 영역에서 발명과 문제 해결,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항목을 추출하여 하드웨어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업 개발에 선정한 교구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구로 스크래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스크래치는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2005년 발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텍스트 코딩과 달리 블록 코딩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및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가 진행 프로세스 및 스키마를 형성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절차사고를 위해 순서도를 먼저 설계하고 각 기능에 대해 블록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과 연동하기 위해 파이썬 언어로 코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교구로 티처블 머신을 선정하였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도구입니다.
누구나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이며 이미지, 소리, 동작 등 다양한 입력값을 지원합니다. 생성된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으며 학습 모델을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여 얼굴 인식, 마스크 착용 유무 인식 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입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교구로 레고 에듀케이션의 스파이크 프라임을 선정하였습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은 초등학생에게 익숙한 레고 모양 블록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기에 유용한 기기입니다. 스팀 학습 도구로 설계되었으며 스크래치, 파이썬 등 코딩 언어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CAD 프로그램에서 로봇의 설계를 간단하게 진행하였고 예시 조립 설명도를 출력하여 학습의 보조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 개관입니다. 저희는 총 5차시의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1차시 인공지능 차시는 도입 차시로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 인공지능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학습합니다. 2차시 빈틈없이 생각해보기 컴퓨팅 사고력 차시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절차적 사고의 이해,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순서도 그리기, 블록 코딩하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3차시 내가 만든 방역 지킴이 로봇 차시는 하드웨어, 로봇에 대해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로봇의 작동 원리, 로봇 설계 및 제작, 여러가지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 만들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4차시 인공지능 똑똑하게 학습시키기 차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의 개념, 인공지능 학습의 절차, 인공지능 데이터의 입력, 인공지능 학습시키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마지막 5차시는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 지킴이 라는 정리 차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실생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저희는 멘토 교사이신 백승인 선생님의 지도 아래 남원 교룡초등학교에 방문하여 5차시 모두 수업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차시별 학습 내용과 수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시 인공지능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찾고 필요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저희는 도입 단계에서 동기 유발 활동으로 컴퓨터와 함께하는 캐치마인드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칠판에 그림을 그려보며 게임을 진행한 후 구글에서 제작한 퀵드로우에 접속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컴퓨터는 무엇을 통해 빠르게 정답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교사 발문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개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차시는 개념 학습 모형 중 속성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여러 영상을 시청한 후 공통된 속성을 추출하여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일을 대신 해준다 와 같은 속성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모든 별로 논의하여 패들렛에 공유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1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체온 측정과 방역에 도움을 주시던 방역지킴이 선생님께서 2학기부터는 안 계신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방역지킴이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합니다. 정리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왜 필요한가요? 와 같은 발산적 발문을 통해 이번 차시를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 후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2차시 빈틈없이 생각해보기 컴퓨팅 사고력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알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동기 유발 활동으로 도미노 로봇 절차 생각해보기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도미노 로봇은 이후 제작할 방역지킴이 로봇과 같은 센서를 사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로봇 동작의 절차를 잘게 나누어 사고해봄으로써 절차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활용한 도미노 로봇을 직접 코딩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작성한 코드를 순서도로 옮기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정석인 절차는 순서도를 먼저 작성한 후 코딩을 진행하는 것이 많지만 코딩에 대한 선수학습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 코딩 후 순서도 작성으로 전개 순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지킴이 로봇의 기능을 생각해보면서 기능 정의를 진행하고 각각의 기능을 절차별로 나눈 후 순서도로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순서도를 토대로 코딩을 진행합니다. 해당 활동은 활동 1과 다르게 순서도를 먼저 작성한 후 코딩을 진행합니다. 정리 단계에서 절차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요? 와 같은 발산적 발문을 통해 이번 차시를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 후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3차시 내가 만든 방역지킴이 로봇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로봇과 관련된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로봇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이전 차시 복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순서도와 코딩을 상기시킵니다. 이전 차시에서 진행한 코딩을 가져와 띄워놓은 후 해석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이번 차시 수업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전개 단계에서 방역지킴이 로봇을 설계하는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방역지킴이 로봇에 사용될 손세정제의 모양, 밑면의 반지름, 높이, 용량을 각 모듈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학습지에 측정한 값을 기록합니다. 이후 학생이 직접 로봇을 구상하고 스케치하며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설계 이후 제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에서 설계한 방역지킴이 로봇 설계에 근거하여 로봇 제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예시 조립도를 제공하고 순회 지도를 진행하여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정리 단계에서 손세정제가 잘 눌리지 않아요. 모터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대표적인 오류를 공유하여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차시를 정리합니다. 이후 다음 차시를 예고한 후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4차시 인공지능 똑똑하게 학습시키기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안다. 2. 인공지능 학습의 절차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유명한 오류인 머핀과 치아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제시하여 왜 인공지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한 후 인공지능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전개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티처블 머신을 실행하고 출석 확인 기능 수행을 위한 얼굴 인식, 손세정제 분사를 위한 마스크 착용 여부 인식 모델을 설계하고 각 클래스별로 약 200여 장의 사진을 입력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방역지킴이 로봇에 연결하여 얼굴 인식을 잘 하는지, 마스크를 쓰고 벗은 것을 잘 인식하는지 확인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여러 오류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볼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정리 단계에서 인공지능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발산적 발문을 통해 이번 차시를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 후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5차시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지킴이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2. 실생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5차시는 정리차시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기해보고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PPT를 통해 각 차시별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떠올려보고 빈칸형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로봇에 연결하여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사는 순회 지도하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 활동에서는 방역지킴이 로봇을 어디에 설치할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존 방역지킴이 선생님이 계시던 곳이나 학교 현관, 교실 입구, 급식실 입구 등 다양한 환경에 설치하여 방역지킴이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 수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5차시에 걸쳐 진행한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지킴이 수업의 소감을 패들렛에 올려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단순한 소감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 등 다양한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패들렛에 작성한 학생들의 소감문은 뒤에 수업의 결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의 결과입니다. 5차시의 수업 이후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의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지적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코딩을 통한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로봇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었나요? 항목에 대해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활용할 수 있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을 할 수 있나요? 로봇을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나요? 항목에 대해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코딩 과정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로봇의 설계 및 작동 과정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항목에 대해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에 소감을 작성하여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차, 로봇 등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재밌었다는 의견, 나중에 커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결론입니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융합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발과 적용을 수행하였다. 2.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토대로 각 차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3. 수업 결과 검증을 통해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지킴이 수업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역량 신장에 기여함을 입증하였다. 이상으로 2022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 참가한 전주교육대학교 EI팀의 우리 학교 인공지능 방역지킴이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